스킨 부스터 종류가 수백 가지가 돼요. 그러면 어떤 걸 맞아야 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연예인들이 덜 늙기 위해서 해요. 통증은 제일 아파요. 저는 한 번 맞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정말 아픕니다. 두 번째는 얘는 어떤 사람이 해도 돼요. 재생의 효과에 있어서는요, 제일 효과가 좋았어요. 세 번째가 하이라이트면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이거는 제가 제품 만든 회사랑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피부 안 좋은 분들 있죠? 무조건 하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우리가 몸이 늙지 않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하고 강한 물질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환자분들 오시면은 많이 찾았는데 사망사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원장님, 네. 원장님도 혹시 스킨 부스터 자주 받으시는 편이신가요? 저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하고요. 확실히 스킨 부스터가 제가 좋아요.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하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고 나서 효과를 빠르게 내가 체감을 할 수 있으니까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오시면은 스킨 부스터를 찾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최근에 저한테 살 빠졌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체중은 하나도 빠지진 않았고 약간 얼굴이 갸름해진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스킨 부스터 효과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더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스킨 부스터를 환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나요? 엄청 많이 찾죠. 예전부터 많이 찾았는데 요즘 들어 더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스킨 부스터가 인기가 많아지게 된 건가요? 일단은요, 시술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빠르게 낼 수 있어요, 다른 거보다. 그리고 우리가 레이저 같은 걸 하거나 다른 시술들을 하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킨 부스터에 열광을 하는 거고, 예전에는 의사들 상대로 강의하면서 많이 설명을 드린 건데, 말라 비틀어진 사과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예쁘게 만들려면은 볼륨을 넣겠죠.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동그랗게 얘를 만들어더라도 표면이 매끄럽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더 중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륨 채우는 거, 예를 들면 지방이식, 필러, 보형물 이런 걸 넣어가지고 얼굴에 윤곽을 만드는 거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뭐 더 할 게 있을까요? 피부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피부를 조금 더 매끈하게 만드는 느낌으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피부가 뭐예요? 스킨이잖아요. 스킨을 더 향상시킨다. 부스터. 그래서 스킨 부스터인 거예요. 피부를 건강하고 더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요즘에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킨 부스터가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요즘에. 근데 이 스킨 부스터 인기가 많아진 만큼 많은 분들이 찾으실 텐데 네. 스킨 부스터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네, 종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시술을 고르실 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류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스킨 부스터 종류가 수백 가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성분인 것도 종류가 2, 30가지 되고요. 같은 성분이 아닌 것들까지 이제 포함을 수백 가지가 돼요. 그래서 보통 스킨 부스터는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물광 베이스. 물광 베이스란 건 뭐냐면은 HA, 히알루론산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히알루론산 기반으로 된 제품들, 물광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유명한 게 스킨 리바이브, 그리고 스킨 또 바이브, 그리고 샤넬 주사. 이게 다 HA, 히알루론산 베이스. 그래서 얘가 뭘 하냐면은, 히알루론산은 자기 분자의 1000배에 달하는 물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만큼이 들어가면은 이만큼의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얼굴을 촉촉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물광 베이스로 들어가는 스킨 부스터가 첫 번째 분류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예를 들면은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비타민C, 글루타치온,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즘에 들어가는 것들이 미네랄들이나 아미노산. 그래서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피부를 재생시켜 줄 수 있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 항산화 목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거고요. 세 번째가 하이라이트면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콜라겐을 만드는 제품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레디어스, 주베룩, PCL,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엑소존. 그리고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비타민 제제와 물광이 사이에 있는 게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리쥬란. 그래서 PN 또는 이제 PDRN이라고 하는 건데, 요건 항산화 플러스 피부 재생, 그리고 약간의 물광 효과도 있는 그런 성분에서 이제 리쥬란,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엑소존,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떤 걸 맞아야 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이거를 맞는 목적, 이걸 왜 맞는지, 이 목적, 그 다음에 시술 방법이 각각 다르거든요, 주사마다. 그리고 통증 정도, 그 다음에 시술 주기, 가격이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대표적으로 다 설명드리진 않고 유명한 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리쥬란, 목적은 재생, 그리고 항노화. 왜 그러냐면은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요, TN이라는 성분으로 만들었어요. DNA 조각이거든요. 그 조각이 들어가면 우리 몸 안에서 항산화 데미지를 받은 거를 조직 재생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받아가지고 손상을 받잖아요, 세포들이. 그거를 재생을 해주는 주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특별한 목적보다는 덜 늙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이제 주사 시술, 바늘을 이용한 주사 시술을 무조건 해주고요. 통증은 얘는 최대예요. 얘가 제일 아파요. 저는 아직까지 리쥬란 한 번 맞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정말 아픕니다. 시술 주기는 보통은 2주 간격으로 3에서 5회 정도 맞고 나서 그 이후에는 한 달, 2달 간격으로 맞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았어요. 2주 간격이면 조금 짧긴 하거든요. 근데 이때 효과를 제일 크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2주 간격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하고, 가격은 달러 3개 정도. 요즘엔 가격이 대중화돼서 떨어져가지고 중저가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고요. 통증이 되게 심한 시술이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통증을 감수할 만큼의 효과도 있는 시술인가요? 이 통증을 감내할 만큼의 시술이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그렇진 않다고 얘기하는데, 꾸준히 했을 때 되게 괜찮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얘는 어떤 사람이 해도 돼요. 금기 얘는 없어요. 누가 봐도 돼. 여드름 있는 사람이 봐도 되고, 피부 예민한 사람이 해도 좋고, 피부가 건조한 사람이 해도 좋고, 피부가 튼튼한 사람이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그래서 대중화가 많이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엑소좀도 얘랑 똑같아요. 재생이에요, 주로 목적은. 얘도 재생인데 줄기세포의 대체제이기 때문에 재생의 효과에 있어서는요, 엑소좀을 따갈 거는 부스터 중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주사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은 화장품 허가기 때문에 주사 시술은 불법이어서, 얘는 어떤 걸 많이 하냐면은 MTS라고 해서 마이크로 니들링이라 해서 이제 스탬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해도 충분히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크기가 60에서 200 마이크론 그 사이예요. MTS로 하면 사람들이 효과가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해요. 주사를 해야 효과가 좋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들어간 게 뭐냐면은 큐어젯 또는 미라젯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기계를 이용해서 바늘 없이 약물을 뿌려주는 기계예요. 피부 안으로 침투시켜요, 바늘 없이. 근데 얘는 손으로 조절할 수 없는 양까지 조절해줘요. 그럼 장점이 뭐냐? 부작용이 적어요. 그리고 통증이 훨씬 적어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부위에 골고루 넣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장비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중에서도 큐어젯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증은 MTS로 하면은 1개 아예 없거나, 큐어젯, 미라젯은 통증 한 2, 3 정도. 통증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시술 주기는 한 달 정도 간격으로 주고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피부가 좀 예민해요. 그런 분들은 2주에 한 번 해가지고 얘도 한 3에서 5회 정도 하면은 효과를 확실하게 볼 거고요. 대신 요거는 큐어젯이나 미라젯, MTS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주사보다 훨씬 더 자극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자주 해도 괜찮다. 그리고 가격은 어떤 제품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2개에서 조금 심하면 4개까지. 그리고 금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빠졌는데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격 차이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렴한 것과 비싼 것과 있다고 치면 효과 차이가 많이 나요. 효과 차이도 좀 나고요. 안전성 차이가 있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엑소좀을 만약에 하면은 그냥 차라리 시술 주기를 줄이고 비싼 걸 받으라고 해요. 근데 비싼 건데 병원이 비싼 게 아니에요. 제품이 비싼 거야 돼요. 제품을 잘 찾아가야 돼요. 특히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주사를 할 수 없다. 화장품 그레이드거든요. 화장품 단계라는 거는 만들 때 조건이 덜 까다롭다는 거예요. 안전성에 있어서. 의료기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이 덜 까다롭다는 거는 대충 만들어도 된다. 물론 모든 회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의료기기를 허가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만든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공정 과정이 철저하고 깨끗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괜찮죠. 근데 그런 제품이 아닌 거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엑소좀 만들다 뒤집어졌어.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주베룩, 요거는 콜라겐을 위한 목적이에요. 주베룩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베룩 스킨이 있고 볼륨이 있어요. 스킨은 말 그대로 주사 시술을 통해서 피부 표면에 콜라겐을 만드는 거고, 볼륨은 깊게 넣어가지고 피부 안쪽에 볼륨을 차오르게 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한 병에 6cc 정도의 콜라겐이 생긴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얼굴이 패여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시술 횟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술 방법은 스킨 같은 경우에는 주사 시술 또는 아까 말씀드린 큐어젯, 미러젯 기계를 쓰지만 대부분 주사 시술을 많이 받고, 볼륨은 캐뉼라라고 하는 끝이 뭉툭한 그걸 이용해서 깊게 안에 넣어가지고 시술을 하는 거고요. 통증 정도는 주사로 했을 때는 4개
3개에서 4개 정도고, 캐뉼라는 보통 주사 마취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2, 3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술 주기는요, 개인적으로 1달에서 2달 정도 간격으로 보고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2주에서 1달 뒤에 시작이 돼요. 제품이 들어가 나서. 그렇기 때문에 2주 간격으로 시술하면 내가 얼마만큼 생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이 생기는 거를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보고 2차 시술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얘는 가격이 볼륨 이렇게 꺼진 사람이랑 이렇게 있는 사람이랑 들어간 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비싸질 수 있다. 스킨 같은 경우에는요, 2개 정도? 그렇게 안 비싸요. 볼륨은 3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될 수 있어요. 금기는 활동 중인 여드름이 있을 때는 피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베룩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결절이에요. 얘는 성분 자체가 가루로 나와요. 우리가 희석을 시켜가지고 주사를 하는 건데 분자 크기가 있어요. 그 분자가 있는데 걔가 과하게 생기면은 결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디어스도 사실 콜라겐을 만들어내요. PC에 같이 설명드릴 건데 얘는 얘랑 좀 더 가까워요. 왜냐면은 얘도 염증 반응을 이용해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데 얘는 액상으로 되어 있어요. 분자가 안 보일 정도 나노 입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절이 거의 안 생겨요. 그리고 콜라겐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한 부위에 되게 많은 양의 콜라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부위에 집중할 수 있다. 레디어스 같은 경우에 좀 달라요. 얘는 염증 없이 콜라겐을 만들어요. 그래서 염증 반응 없이 유일하게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목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레디어스 여드름이나 염증성 질환 했을 때 좋아져요. 왜냐하면 콜라겐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피부 환경 자체를 재구성을 해요. 그래서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콜라겐 플러스 피부 건강함 2가지 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다 캐뉼라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통증 정도는 2, 3 정도 되고요. 얘는 조금 더 높아요. 3, 4예요. 왜냐하면은 성분 자체가 산성이에요. 그리고 가격은 레디어스는 이 시술 중에서 제일 비싸요. 무조건 5개 그냥. 그리고 얘는 4개 정도. 근데 얘도 주베룩처럼 볼륨이나 필요한 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5개까지 갈 수는 있지만 보통 레디어스보다는 조금 더 싸요 얘가. 근데 레디어스가 제일 비싸다.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시술은 우리가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재시술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래서 2달 정도 간격을 두고 하시는 걸 저는 무조건 추천드려요. 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드름이나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피하면 좋은데 저는 얘를 주사 피부염이나 그런 거에 써요. 이거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제품 만든 회사랑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환 쪽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토피, 건선, 주사 피부염. 지인이어가지고 제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 사람은 아토피를 되게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난 피부 탄력을 좀 좋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강한 효과를 원해가지고 주베룩보다는 PCL을 선택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아토피가 얼마나 심하냐면은 두피젠트라고는 면역 주사가 있어요. 그게 거의 아토피의 최종 단계거든요. 근데 그거를 맡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PCL 한 2번 하고 나서 두피젠트 끊었어요. 아토피 발작이 거의 안 일어나요 요즘에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염증성 질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부위 했더니 염증성 질환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연구는 아직 없어가지고 제가 무조건 하라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근데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빨리 좋아졌어요. 그런 피부 질환에서. 그래서 그게 독특했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딱히 금기를 두진 않아요. 특히 레디어스는 더더욱더. 오히려 레디어스는 이렇게 피부 안 좋은 분들 있죠. 무조건 하시라고 해요. 그러면 탄력도 좋아지고 피부 컨디션도 좋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컨디션에 맞춰가지고 주베룩, 레디어스, PCA 이런 거를 섞어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비율을 조절해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바이브. 리바이브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히알루론산, 그래서 수분 보충의 주 목적을 갖고 사용하는 건데 제가 왜 굳이 리바이브를 넣었냐고 하면요, 리바이브만 다른 물광에 비해서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얘는 H 플러스 이제 글리세린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벽 회복. 우리가 장벽이 깨지면은 수분이 날아가잖아요. 그거를 같이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시술 방법은 주사인데 다른 주사는 좀 다른 게 얘는 조금 깊게 넣어야 돼요. 깊게 넣는데 오히려 더 아플 것 같지만 덜 아파요. 얕을수록 아파요. 그래서 리쥬란이 제일 아픈 거고요. 얘는 통증이 3 정도? 리쥬란에 비하면 아예 안 아픈 정도예요. 그리고 시술 주기는요, 4주 간격으로 2회에서 딱 3회만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반년 뒤에 합니다. 무조건. 왜냐하면은 이 히알루론산 성분이 풀이라고 해가지고 떨어져 있거든요. 다 분리가 돼 있는데 얘는 필러처럼 살짝 뭉쳐져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피부 안에서 체내에서 잔류를 해요. 수분 보충을 좀 더 오랫동안 해줍니다. 그래서 물광의 효과가 더 오래 남고, 그 다음에 글리세린 자체도 보습제 성분으로 많이 써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얘 자체도 물을 끌어당기는 성분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강력하게 끌어당겨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쓰이고요. 얘는 가격이 리쥬란하고 살짝 비슷하거나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얘는 한 3개 정도. 얘도 딱히 금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많으신 분들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그 약간 상대적 금기죠.
나 수분이 충분한데 굳이 그런 분들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거나 속건조가 당기시는 분들, 그래서 특히 속건조 있으신 분들 이거 하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NMM, 노화에 관한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소개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분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NMM 같은 경우에는요, 니코틴 아마이드라는 물질인데 우리가 몸이 늙지 않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하고 강한 물질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항산화, 항노화의 핵심 물질. 대신 시술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MTS나 큐어제 있잖아요. 이런 걸 이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화장품 제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사 시술할 수가 없습니다. 통증은 당연히 큐어제시나 미라젯을 쓰기 때문에 2, 3 정도의 느낌의 통증이고, 얘는 주기가 따로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기본 관리처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2주에 한 번씩 본인이 받고 싶을 때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아무 때나 시술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주 할수록 저는 분명히 좋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연구가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딱히 얘가 어떤 거의 효과 때문에 한다고 설명을 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햇빛으로 받은 산화 데미지, 그 다음에 노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시면서 더해서 관리 개념으로 같이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가격은 리쥬란하고 비슷한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딱히 금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산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한 금기는 없고요. 대신 한 가지 주의할 건 있어요. 뭐냐면은 퍼센트가 달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NMM 부스터라고 들어가 있는 것들 보면은 한 1%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러면은 의미가 별로 없고, 최소한 2.5% 이상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 왜 많이 못 내냐면요, 원료가 비싸요. 그래서 1% 이상 들려면은 되게 비싸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사실 부스터를 어느 정도 가격을 내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싼 거 쓰는 게 낫죠. 그래서 NMM 부스터, 이거가 2025년에 떠오르는 물질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스킨 부스터로서 약간 가볍게 하는 스킨 부스터로서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스킨 부스터를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적을 설명을 드린 이유가, 제일 먼저 이건 목적에 맞춰서 골라야 돼요. 내가 만약에 목적이 재생과 뭐 항노화 이런 거다 그러면은 리쥬란, 엑소존, NMM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고, 무난하게 다 해보고 싶다 근데 통증에 좀 쥐약이다 그러면 엑소존이나 NMM을 선택을 하는 거고, 나는 통증이 좀 괜찮고 주사시술 괜찮다 그러면은 리쥬란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콜라겐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주베룩, 레디어스, PCL 중에서 내 피부 맞는 콜라겐 가격이나 내가 얼마만큼의 가격대를 낼 수 있는지, 얼마만큼 콜라겐을 원하는지, 어떤 종류의 콜라겐을 만들기 원하는지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수분 보충이 원하다, 속건조 너무 심하다 그런 분들은 리바이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유명하게 나와 있는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스킨 부스터의 분류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스킨 부스터를 선택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목적에 맞는 스킨 부스터를 골라서 시술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혹시나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받기 전에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지인이 있다면 영상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